피부과 연구에 따르면 폐경 후 5년 사이에 여성의 피부 콜라겐은 최대 30%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잔주름이 늘고 피부가 처지며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현상이 피할 수 없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단순히 호르몬 변화 때문만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우리 몸속에 숨어있는 비타민 결핍이 더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습니다. 여성의 대부분이 60세 이후 자신에게 부족한 3가지 중요한 비타민을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비타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넘게 폐경 이후 여성의 호르몬 변화, 에너지 저하, 피부 건강 문제를 다뤄온 노년내과 전문의 김준호입니다. 저는 수천 명의 60대 여성들과 함께 해왔고 그중 많은 분들이 수십만 원짜리 크림과 관리에도 피부와 모발이 변하지 않아 실망감을 토로하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변화를 우리는 결코 막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미용업계는 젊음을 병원 시술이나 고가의 제품에서 찾으라고 말하지만 과학은 전혀 다른 답을 제시합니다. 해답은 오히려 60세 이후 우리 몸에서 서서히 빠져나가는 영양소를 다시 채우는 데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피부 탄력, 모발 성장, 손톱 강화를 돕는 3가지 임상적으로 검증된 비타민을 하나씩 알려드릴 겁니다. 마지막 비타민은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60대 여성 건강에 대한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 비타민 K2. 탄력의 비밀. 피부가 아무리 촉촉한 크림을 발라도 당기고 탄력이 줄어드는 느낌,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급 에센스를 꾸준히 써도 마사지기로 피부를 문질러도 유난히 피부가 푸석하고 탱탱하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그 변화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많은 분들이 그 원인을 단순히 수분 부족이나 나이 탓으로 돌리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의 부족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K2입니다. 비타민 K2는 노화 방지나 피부 건강 이야기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 역할은 매우 결정적입니다. 이 영양소는 우리 몸속 칼슘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단백질들을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K2는 혈관 안의 매트릭스 GLA 단백질과 뼈 속의 오스터칼신을 활성화하여 칼슘이 뼈로 잘 들어가도록 유도하고 동시에 혈관이나 연조직에는 칼슘이 쌓이지 않도록 막아주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문제는 칼슘이 잘못된 곳에 축적되면 피부 조직이 점점 딱딱해진다는 것입니다. 피부에서 쫀쫀함이 사라지고 깊은 주름이 늘어나며 전체적인 피부결이 뻣뻣해지고 무거워지는 느낌이 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폐경 이후 여성의 몸에서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혈관의 탄성과 미세 순환이 변화하게 되는데 이때 산소와 영양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피부 탄력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피부는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산소와 영양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K2의 증가가 드러납니다. 비타민 K2는 혈관의 유연성을 지켜주고 체내 미네랄 균형을 유지하면서 피부 속 미세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를 통해 피부는 외부 환경에도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힘을 되찾게 되죠. 실제로 국내외 여러 임상 연구와 관찰 연구에서도 비타민 K2 섭취량이 높을수록 혈관 건강이 좋고 결합 조직의 탄성이 유지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피부 고민이 많아진 분들을 오랫동안 만나오며 비타민 K2를 보충한 이후 피부의 부드러움이 서서히 돌아오는 과정을 자주 목격해 왔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드라마틱하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섭취한다면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피부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섭취입니다. 비타민 K2는 자연식품에서 충분히 얻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풍부한 공급원은 일본에서 흔히 먹는
나토라는 발효콩 음식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잘 먹지 않는 식품이죠. 일부 숙성 치즈나 발효 유제품에도 소량 들어있지만 이를 매일 규칙적으로 먹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국 보충제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추천되는 형태는 MK7, 즉 메나퀴논 7 형태의 비타민 K2입니다. 이 형태는 체내에서 더 오랫동안 활성 상태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루 90에서 180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히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가 더 잘 되며 한근고제를 복용 중인 분이라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시작하셔야 합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약 6주에서 8주 사이에 피부의 탄성 개선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가 덜 뻣뻣해지고 수분을 더 잘 유지하며 예전의 말랑말랑한 촉감이 서서히 되살아나는 느낌을 받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뼈의 밀도나 혈관 탄성 같은 더 깊은 변화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지만 이 또한 삶의 활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비타민 K2는 단순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이 성분은 피부 관리 식습관, 운동 습관 등 다른 모든 건강 습관들이 제대로 빛날 수 있도록 기초를 다지는 보이지 않는 발판입니다. 겉을 가꾸기 전에 속부터 단단히 다지는 것이야말로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K2는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2. 아스타잔틴. 피부의 방패막 피부 탄력은 아름다움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그러나 퍼즐의 나머지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 아무리 피부가 탱탱해져도 건강한 인상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부 속에서 조용히 작동하며 외부 스트레스로부터 당신의 피부를 지켜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영양소 아스타잔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는 보습제를 열심히 바르고 고급 크림과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사용해도 피부가 여전히 칙칙하고 건조한 걸까?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은 피부 겉이 아니라 피부 속 더 깊은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는 크림과 세럼은 피부 표면에 수분과 영양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적은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스타잔틴이 등장합니다. 이 성분은 연어 새우계, 크릴 붉은색 미세조류 등 바다 생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카로티노이드 계열에 속합니다. 아스타잔틴은 다른 항산화제와는 다릅니다. 세포막의 안과 밖을 동시에 덮을 수 있는 독특한 구조 덕분에 세포를 둘러싼 막 전체를 보호하며 활성산소가 침투하기 전에 중화시켜줍니다. 실험실 분석에 따르면 이 성분은 비타민 E보다 무려 500배, 비타민 C보다도 훨씬 강력한 산화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하면서 우리 몸의 자연적인 항산화 방어력이 약해지는데 이때 아스타잔틴은 피부를 내부에서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햇빛, 미세먼지 도시의 오염물질, 각종 독소 등은 매일 피부를 공격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물론 꼭 필요하지만 이미 피부 속에 누적된 산화 손상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아스타잔틴은 그런 손상을 근본적으로 줄여주는 내부 자외선 차단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빛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빛에 의해 생긴 손상을 세포 수준에서 막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겉보다 속이 먼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이중맹검 임상시험에서는 하루 6mg의 아스타잔틴을 8주간 섭취한 여성들이 피부 탄력, 수분 유지력, 그리고 잔주름 개선에서 뚜렷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눈가 주변의 피부결이 매끄러워지고 피부톤이 전반적으로 맑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제가 실제로 만난 여성분들로부터 자주 듣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진 속 얼굴이 예전보다 환해 보인다. 피부결이 한결 정돈됐다.
화장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윤기가 돈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물론 음식으로도 아스타잔틴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자연산 연어 도미크릴 등에는 이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만 임상에서 사용된 효과적인 용량을 충족하려면 매일 대량 섭취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충제를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루 4에서 8mg을 섭취하며 흡수를 높이기 위해 식사와 함께 특히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식단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공복에 섭취할 경우 드물게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빠른 변화가 아닌 지속적인 동반자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꾸준히 섭취한 지 6주에서 8주가 지나야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아스타잔틴은 자외선 차단제나 스킨케어 제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더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부 파트너입니다. 피부 건강뿐 아니라 눈 건강, 심혈관 기능, 체력 유지 등 전반적인 웰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60세 이후 여성에게는 반드시 고려해 볼 만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이제 아스타잔틴으로 피부를 지켜냈다면 다음 단계는 이미 손상된 것을 복원하는 일입니다. 특히 머리카락, 손톱 피부의 가장 바깥층까지 시간이 쌓아온 마모를 회복하는 데 꼭 필요한 또 하나의 핵심 영양소가 있습니다. 다음에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셋. 비오틴, 케라틴. 재생의 핵심. 머리를 빗을 때마다 빠지는 머리카락이 손에 남고 자라던 손톱이 금세 갈라져 버릴 때 느껴지는 그 답답함,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60세 이후 여성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이 증상 뒤에는 우리 몸이 조용히 잃어버린 한 가지 중요한 영양소, 바로 비오틴이 숨어 있습니다. 비오틴은 비타민 B군의 일종으로 머리카락과 손톱, 그리고 피부의 가장 바깥층을 구성하는 단백질인 케라틴을 만들어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체내 비오틴의 양이 줄어들면 이 케라틴 합성이 느려지고 그 결과 조직이 쉽게 부서지며 탄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열심히 관리하는데도 피부는 푸석하고 머리는 계속 빠진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포 단위에서 비오틴은 아미노산 지방, 포도당 대사에 관여해 새로운 세포가 제대로 형성되도록 돕습니다. 이 성분이 부족하면 세포의 구조가 약해지고 이는 곧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손톱이 쉽게 깨지며 피부가 늘 건조한 상태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결핍을 채워주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단 한 가지, 영양소를 충분히 보충하는 것만으로도 머리카락, 손톱 피부의 질감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실제 임상 연구에서도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매일 2.5mg의 비오틴을 6개월 동안 섭취한 여성들이 손톱 두께와 강도에서 뚜렷한 개선을 보였고, 다른 연구에서는 폐경기 이후 여성들의 모발 빠짐이 감소하고 머리카락 밀도가 향상되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비오틴은 달걀, 아몬드, 호두, 고구마, 아보카도와 같은 식품에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리 과정에서 일부가 파괴되고 나이가 들수록 흡수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식품만으로는 충분한 양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60대 이상 여성에게는 매일의 보충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2.5에서 5mg 정도를 식사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과다 섭취 시에도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되어 안전합니다. 단 눈에 띄는 변화를 보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머리카락과 손톱은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보통 2-3개월은 지나야 효과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손톱 끝이 단단해지거나 관자놀이 주변에 잔머리가 새로 나기 시작하거나 하루 종일 피부의 당김이 줄어드는 정도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거울 속 자신을 다시 바라보며 미소 짓게 되는 날이 옵니다. 비오틴은 단독으로도 강력하지만 다른 생활 습관과 함께할 때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 두피와 손톱 건강을 위한
오메가3 지방산, 수분 보충 숙면이 모두 함께 작용해야 합니다. 이런 습관을 꾸준히 지키며 비오틴을 보충한 여성들은 훨씬 빠르고 확실한 결과를 경험합니다. 비오틴의 진정한 가치는 속도가 아니라 회복력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여전히 스스로를 재생시킬 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 기억을 다시 불러일으켜주는 것이 비오틴의 역할입니다. 시간을 들이고 꾸준히 실천하면 케라틴 구조는 다시 재건되고 머리카락과 손톱은 예전의 생기를 되찾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 변화를 경험하며 말합니다. 이제는 포기했던 부분에서 다시 희망이 보인다. 바로 그때부터 진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영양소라도 작용하기 위해서는 몸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음에서는 이 영양소들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5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타민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5가지 생활 습관. 우리는 앞서 비타민 K2, 아스타잔틴, 비오틴이라는 3가지 강력한 영양소가 어떻게 피부와 모발 손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영양소라도 몸속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잠재력은 끝까지 발휘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여성분들이 비타민 보충제를 시작할 때는 큰 기대를 품고 시작하지만 몇 달 뒤 실망감만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경우 그 원인은 영양제가 아니라 일상의 습관에 있습니다. 비타민이 작동하기 좋은 몸에 토양을 먼저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습관은 수분 섭취입니다. 물은 모든 영양소의 통로입니다. 충분한 수분이 없다면 세포는 비타민을 제대로 흡수하지도 노폐물을 배출하지도 못합니다. 수분이 부족해지면 피부는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탄력이 사라지고 칙칙해지고 잔주름이 도드라지며 보습제를 발라도 속건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 6잔에서 8잔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분들은 보습제 하나만 바꿔도 피부가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피부 장벽이 안에서부터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2번째는 아침 햇빛과의 교감입니다. 아침 햇살 아래서 10분 정도만 산책하거나 창가에 앉아 있어도 몸의 생체 리듬이 정돈되고 비타민 D가 자연스럽게 합성되며 피부 회복에 관여하는 호르몬들도 안정됩니다. 물론 자외선 차단제는 오전을 지나며 필수지만 하루의 시작에 맞이하는 이 부드러운 빛은 피부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도 높여줍니다. 수면이 좋아지면 얼굴빛은 한층 맑아지고 눈가는 덜 부어 보이며 하루의 에너지도 달라집니다. 3번째는 음식입니다. 비타민은 식품 속 다양한 영양소와 함께 있을 때 더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접시에 초록, 빨강, 보라, 주황 같은 다양한 색의 채소와 과일을 올려보세요. 항산화 성분, 미네랄 식물 영양소들이 비타민 K2, 아스타잔틴, 비오틴의 작용을 배가시켜줍니다. 보충제는 대체제가 아닌 보조 수단이어야 합니다. 식사는 기본이며 보충제는 거기에 덧붙는 역할입니다. 4번째는 회복성 수면입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몸은 콜라겐을 생성하고 피부 속 미세 손상을 복구하며 염증을 유발하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조절합니다. 반대로 잠이 부족하면 이 모든 회복 과정이 멈추고 피로는 쌓이며 얼굴빛은 탁해지고 붓기와 탄력 저하는 가속화됩니다. 그러므로 하루 7-8시간의 고른 수면을 확보하는 것은 어떤 화장품보다 더 강력한 피부 투자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높은 스트레스는 콜라겐을 파괴하고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단 10분이라도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거나 명상이나 기도 또는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자신을 다독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러한 습관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노화를 늦추는 예방의학입니다. 스트레스는 피부에도 흔적을 남기지만 마음에도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 습관은 각각도 중요하지만 함께할 때 비로소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비타민은 씨앗이고 습관은 토양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말라있는 흙에서는 자라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양분 가득한 흙에서는 같은 씨앗도 무성하게 자랍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꾸준히 실천하신 많은 여성분들은 말합니다. 습관을 바꿨을 뿐인데 피부도 기운도 기분도 전보다 훨씬 나아졌다고요. 혹시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떠오르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나도 그렇게 느꼈어요. 한 줄의 댓글이 또 다른 여성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채널의 가족이 아니라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든이 되어도 서로 응원하며 함께 건강을 나누는 따뜻한 공간으로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습관은 단순해 보이지만 비타민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틀입니다. 이 기본이 자리 잡으면 피부와 머리카락 에너지의 변화가 점점 뚜렷해지고 마침내 가장 중요한 전환점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여성 스스로가 다시 자기 자신을 느끼게 되는 그 깊은 회복의 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새로운 보충제를 시작하려 할 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 변화는 단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타민은 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용히 꾸준하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입니다. 이 동반자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작은 변화에도 귀 기울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매주 한 번씩 셀카를 찍어보세요. 오늘의 피부는 어떤가요? 손톱 끝이 부러지지 않았다는 사실, 아침에 머리카락이 조금 덜 빠졌다는 느낌, 이런 아주 작은 변화들이 결국에는 진짜 변화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이 자기 돌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결점을 고치거나 잃어버린 젊음을 되찾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쉼없이 여러분을 지탱해온 몸을 다시 한번 따뜻하게 다독이고 더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천천히 시작하세요. 욕심내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내 몸의 속도를 존중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마음도 몸도 덜 지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3가지 핵심 영양소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째, 비타민 K2는 칼슘이 뼈로 가도록 도와주고 피부와 혈관의 유연함을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둘째, 아스타잔틴은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지켜주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주름 건조함, 색소 침착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비오틴은 시간이 빼앗아간 케라틴을 재건하여 머리카락, 손톱, 피부 바깥층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줍니다. 이 3가지 영양소는 모두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 있으며 실제 수많은 여성들이 경험한 변화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외모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폐경 이후에도 여전히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 나도 다시 반짝일 수 있다는 감정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무언가를 포기하는데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이 작은 실천은 그동안 미뤄왔던 자기 돌봄의 회복이자 다시 나 자신과 연결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단순합니다. 크게 시작하지 마세요. 작게, 그리고 꾸준히 시작하세요. 균형을 지키며 천천히 나아가세요.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보충제를 선택하고 제철 음식으로 식단을 채우며 하루에 충분한 수분을 마시고 밤에는 푹 쉬고 하루에 한 번은 심호흡하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눈에 보이는 변화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여러분이 얻게 되는 가장 큰 선물은 피부가 좋아졌다는 말보다 더 값진 나답게 느껴지는 나를 다시 만나는 기쁨일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과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시니어 헬스가드 채널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덕분에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응원하며 함께 나이 들어가는 따뜻한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몸속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숨은 염증의 징후와
그것을 일상 속 작은 습관으로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